드디어 드디어 모의고사 2회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모의고사 강의는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강의였어요. 일단 400제나 심화 문제집보다도 이제 강의하기 전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고, 그리고 그 400제나 심화 문제집 문제보다도 더 어렵고 종합적인 문제들이고 통합적인 문제들이다 보니까 한 문제 강의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막 주저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것과 관련돼서 참고할 자료 같은 것도 옆에다가 띄워놓고 막 계속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계속해서 뒤적거려 가면서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부담이 좀 저한테도 좀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할 때 일단 제 강의가 굉장히 길죠.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라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여하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내가 이러한 강의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반성도 좀 하고. 여튼 89번부터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했는데, 이것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뛰어난, 이게 4단원의 피부 관련 문제죠. 피부하고 이런 생리 관련 문제. 반응성이 뛰어난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다. 그래서 반응성이 뛰어난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산소죠? 활성산소죠. 활성산소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다 활성산소고요. 그리고 광자극에 의해서 반응성이 높은 일중항산소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노화, 그래서 이건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노화를 유발하죠. 그래서 활성산소, 멜라닌 생성 과정은 활성산소라는 아미노산으로,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아미노산으로 출발해서 도파키논 뭡니까? 도파키논. 이 과정에서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맨 처음에 이걸로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티로신이죠. 티로신. 따라서 활성산소와 티로신입니다. 그래서 티로신, 도파키논. 근데 그 사이사이에 티로시나아제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로신, 도파키논 사이에 티로신, 도파퀴논. 모르겠다. 도파키논. 얘가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변화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결국 기미가 되는 건데요. 이 사이사이에 누가 관여를 한다?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관여를 한다. 티로시나아제라는 것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티로시나아제가 관여를 할 때 이 사이사이에 이 티로시나아제는 산소가 필요해요. 이때 체내에 활성산소의 과다로 인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산소가 필요해서 산화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 티로시나아제 발동이 활발하게 되고, 얘가 되는데 도움이 돼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피부에 이제 기미나 주근깨로, 아니면 피부가 까매지거나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활성산소가 과다를 하면 유멜라닌을 생성해요. 유멜라닌은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거예요. 어둡게. 그래서 기미랑 주근깨를 발생시키고요. 활성산소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같은 걸 파괴하고요. 배열 구조를 변화시켜서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타제스 MMP라 하죠. 발음도 굉장히 어려운 MMP의 효소로 발현을 활성화하고요. MMP라는 건 단백질 섬유 분해 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 감소 및 주름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뭡니까? 티로신입니다. 활성산소 티로신. 자, 9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의고사 1회에서 해설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했죠. 이 모의고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천연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석유화학 용제가 있는데요. 석유화학 용제는 모조리 다 회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니트로젠하고 황 유래 용제는 최종적으로 회수가 되더라도 사용될 수 없는 석유화학 용제. 이 5가지 꼭 외워두세요.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니트로젠, 황. 이 5가지 꼭 외워주시고요. 단 황 유래 용제 중에 DMSO는 예외다 라는 것도 꼭 외워두세요. 이건 모의고사 1회에 나왔죠. 따라서 알콕실레이트화 적어주시고요. 9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ATP랑 관련되어 있는 생물이 활동되는데, 이런 문제 여러분 보시면, 이런 주관식 문제 보시면 이런 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런 항상성 아닌 것 같아. 이런 좀
키포인트, 키워드 같은 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120분 부족합니다. 최종적으로 피부 건강하고 유전자 발현에 관여를 한다. 세포 분화, 상처 치유 이런 얘기. 진피층 내 섬유화 세포 증식 강화, 콜라겐 합성, 주름 완화 이게 최고 키포인트. 진피층에서 DNA와 단백질 합성 촉진. 피부 건강을 스스로 유지할 자생력, 스스로의 자생력. 뭡니까? 주름 강화 성분, 그러니까 주름 완화 성분 중에 ATP 관련. 뭡니까, 이거? 아데노신이죠? 아데노신 적어주세요. 아데노신. 레티놀 이런 계열이 아니죠? 주름과 관련된 거 지금 보통 레티놀 계열과 그러니까 레티노이드 계통과 아데노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크게 말하면 주름 개선 기능성 고시 원료가 그 중에서 ATP랑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뭡니까? DNA 스스로 자생력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아데노신입니다. 0.04%였죠. 기능성 고시 자료가 생략되는 그 퍼센트가. 자, 92.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써라 했는데 이것은 모표피를 이루고 있는 비케라틴 단백질 첫 번째 키포인트 비케라틴 단백질이며 가장 안쪽에 존재한다. 답 나오네. 뭐예요? 엔도큐티클이죠. 엔도큐티클. 그래서 이 큐티클이요. 이 모표피의 가장 바깥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거 그냥 죄송하고요. 그냥 도식화해서 그릴게요.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에피큐티클이죠. 에피큐티클 이거 여러분 아셔도 다 적으세요. 에피큐티클이고요. 얘는 땅땅하겠죠. 그래서 일단 반투과성으로 이 수증기는 통하지만 물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튕겨내요. 에피큐티클.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 감을 때 이제 물을 맨 처음 겉표면이 물을 튕겨내는 에피큐티클이다. 그래서 가장 외측막. 그래서 얘가 이제 단백질 같은 게 이제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랑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왜냐면 겉은 우리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계적인 작용을 받아서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머리카락 손상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작용이라는 건 그런 거죠. 막 머리 털어낼 때 그 뭐죠? 수건으로 문질러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좀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이 안에 에피큐티클 안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건 엑소큐티클. 그래서 엑소큐티클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수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물을 튕겨내는데요. 여기는 친수성. 이 안쪽부터는 그래서 이게 케라틴질이 연해요. 연한 케라틴질이에요. 얘는 땅땅했죠. 근데 얘는 약간 연해요. 연한 케라틴질. 얘가 시스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쪽이 시스틴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퍼머넌트 웨이브제 같은 시스틴 결합을 절단하는 약품의 작용을 받기 쉬운 층이 바로 여기입니다. 엑소큐티클. 얘는 친수성. 그리고 그 안에 엔도큐티클. 마지막. 엔도큐티클이 있어요. 엔도큐티클은요, 모표피의 가장 안쪽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시스틴의 함유량이 적어요. 별표입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케라틴 침식성 약품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침식성의 약품에 대해서는 약하고요. 2층에 안쪽에는 CMC가 있어요. 세포막 복합체. CMC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좀 그림 그리기가 여튼간 CMC라는 세포막 복합체가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요. 인접한 모표피를 밀착시켜서 붙어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포막 복합체 CMC가 묘표피와 묘피질 사이도 있어요. 또 묘표피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그림 이러고 애매해서 묘래 모피질 이 하고 모표피를 또 붙여넣고 이런 CMC가 그리고 모피질 세포 사이사이마다도 이렇게 붙어요. 서로 간 이 CMC가 파괴되면 모발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CMC는 세포간 결합물질로서 피부 표피의 세포간 지질 성분과 유사하며 모피질 내의 수분 및 간축물질의 용출을 막고 세포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엔도큐티클이고요. CMC가 됩니다. CMC가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93번 보시면 마취 화장품 조제관리사 준호씨는 홍반 측정을 위해서 이것 수치를 측정했대요. 홍반 측정, 피부가 붉게 되는 거죠. 붉은 피부의 원인은 헤모글로빈입니다. 혈색소라 하죠. 헤모글로빈 수치 측정. 그래서 철을 포함하는 금속 단백질 뭡니까? 헤모글로빈. 이건 과학자라는 사람은 그냥 맞추는 문제. 94번으로 갈게요. 이거는 뭡니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뭡니까? 이것은 향유로 포기할 수 있다. 착향제죠. 착향제는 향유로 표기할 수 있지만
색향제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식약처장이 고시한 25개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고 추가로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25종 중에 사용 후 함정입니다. 씻어내지 않는 제품, 이거 순서 일부러 바꾸게 해놨어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죠. 씻어내는 건 0.01, 씻어내지 않는 건 0.001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9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거 딱 보면 나오셔야 되죠. 뭡니까? 이거 기저귀 관련 영유아의 기저귀가 닿는 부분에 사용하지 않는 거 네 가지 있었죠. 부틸, 이소부틸, 아 여기 나오는구나. 부틸, 이소부틸, 또 프로필하고 이소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틸, 프로필, 이소부틸, 이소프로필이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필, 이소프로필하고 기저귀. 이거 두 개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이건 대신에 이거는 순서는 맞게 써야 되겠죠? 그렇게 쓰면 되시고요. 9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정확한 용어로 차례대로 쓰시오 했는데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 소분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최종 제품의 이것 및 이것을 확보란 말 나오면요. 안전성 및 품질 및 안전성, 뭐 순서 상관없어요.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 검토해서 뭐예요? 혼합 소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다만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소분해야 된다. 기억은 범위고요. 니은은 품질이나 안전성, 디귿도 품질이나 안전성. 순서 상관없어요. 품질, 안전성. 품질이란 말하고 안전이란 말은 세트라는 거 별표 100개입니다. 97번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A와 B가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보기 1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A가 원하는 밑줄 친 어떤 성분을 보기 2에서 찾아서 보기 2에서 찾아 쓰시오. 했을 때 맞춤 화장품에 카보머를 사용해서 점증을 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카보머는요 알칼리제를 섞어야지 이렇게 풀어져요. 이게 이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지만 이거를 현미경으로 봐야 되나? 여튼 그 보면 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다가 이렇게 알칼리제를 하면 이렇게 싹 하고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서 이게 점도가 엄청 낮이죠. 그래서 이 알칼리제랑 섞어야 되는데요. 이 중화제 중에 산화제 말고 알칼리제, 중화제를 알칼리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면 백본에 붙어있는 카르복시기가 중화돼서 물에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꼬인 사실이 풀리면서 점증제의 계례 구조를 띠게 된다. 그럼 어떤 성분을 섞어야 할까요? 지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섞을 수 있는 것 중에 알칼리제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암모니아도 알칼리제죠. 포타슘 바이카보네이트도 알칼리제죠. 시트릭에 이건 다 산이죠. 나머지도 다 아닙니다. 소듐 하이알드로네이트 이런 것도 다 아니죠. 다 아닙니다. 다 알칼리제가 아닙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알칼리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사용할 수 없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혼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혼합할 수 있는 알칼리제는 포타슘 바이카보네이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포타슘 바이카보네이트. 자, 98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써라. 이거 전성분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것은 꼭 써야 되는 것은 몇이냐? 내용량이 10mm 초과 50mm 이하. 그래서 10, 50이고요. 산푸낭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죠. 이건 다 외우세요. 타르색소, 금박,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 효능 효과, 사용한도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다 외우세요. 이거는 통으로 외우세요. 타인과 식사금기, 식사금기 뭐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이런 거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99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알맞은 용어에 차례대로 써라 했는데 혼합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혼합소분 시 이것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장갑이죠. 일회용 장갑 착용할 땐 그렇지 않고요.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것을 제조번호로 한다. 식별번호죠. 식별번호라는 것은 이 밑에 설명 읽어보세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것을 의 제조번호랑 이런 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든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만든 번호다라는 거 식별번호입니다. 100번 어려워요. 100번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자, 100번은
보시면 그 아민류하고요 질산염이 만나면 니트로스 아민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니트로스 아민류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뭐죠? 그 니트로스 아민류는 발암 물질이죠. 그 아민류하고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가능성이 있는 보존제. 계속 제가 모의고사 1회, 2회, 2회에서 계속 설명해드렸는데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가능성이 있는 보존제가 만나도 니트로스 아민류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법 법령에서는 니트로스 아민류는 사용 금지 원료예요. 따라서 X 내용물, 지금 보면 X랑 Y를 혼합했을 거예요. 했더니 니트로스 아민류가 형성될 수 있다.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회수 명령을 받을 뻔했군요. 했는데 X 내용물을 보시면 되겠죠. X 내용물의 이것과 Y 내용물의 이것이 만나면 니트로스 아민류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인가 했는데 그래서 그 뭐죠? 그 질산염의 종류로 그 뭐죠? 그 시중에 햄 있죠. 햄 같은 거 또 햄을 뭐 태워서 어떻게 그 조리를 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니트로스 아민류.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 이런 말 들어봤죠. 아질산 나트륨 이게 질산염인 거죠. 아질산 나트륨이 몸에 안 좋다. 그런데 햄에 들어있는 소세지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아질산 나트륨이 쓰인다.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이 아민류랑 만나면 니트로스 아민류가 형성돼서 발암물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때 엄청 홍보를 했었는데 사실은요. 질산염은 그 자체로 우리 몸의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질산염만 쓰이면요 굉장히 안전하고요. 오히려 질산염이 쓰이지 않은 햄은 오히려 보존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질산염이 그러니까 아질산 나트륨이 무조건 나쁘다.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은 괜찮습니다. 다만 아질산 나트륨이 아민류랑 만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거 무조건 안 좋다. 그래서 햄 먹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산염은 그 자체로 괜찮습니다. 소변으로 배출이 다 됩니다. 근데 그런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튼 또 이렇게 말이 많아져서 죄송해요. 여튼 전성분 중에 아민류가 있나 볼까요? 어쩌고저쩌고 아민, 트리에타놀 아민, 트라이에타놀 아민, 아민류가 있죠. 트롤아민이라고도 해요. 트라이에타놀 아민, 트리에타놀 아민, 트롤아민 똑같아요. 하여튼 이 성분이 있고요. 이 성분과 여기에서 그 질산염 성분이거나 아니면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가능성이 있는 보존제가 만나면 되는데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가능성이 있는 보존제는 뭐가 있어요? 메텐아민 이런 거, DMDM 하이단토인,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 요소,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 이런 거, 그리고 쿼터늄 15 하고 벤질 헤미포름알, 이거 포름알데하이드, 그러니까 소듐 하이드록시 메틸 글리시네이트 하고 브로모 나이트로판 13디올 하고 디아졸리디닐 우레아. 그러니까 우레아란 말 들어가면 다 그건 거예요. 그럼 여기 그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가능성이 있는 보존제인 거예요. 여기도 우레아가 있을 겁니다. 우레아를 넣었어요, 제가 기억에.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든 아니면 디아졸리디닐 우레아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레아가 들어가면 이런 거는 다 방출 가능성이 있어요. 포름알데하이드 방출 가능성이 있어요. 여튼 트리에타놀 아민하고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가 만나면 얘가 만나면 니트로스 아민류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A의 혼합을 저지했다. 만약 이 화장품이 발암물질이 만들어진 채로 유통됐다면 이건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용 금지죠.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화장품은 위해성 등급 가등급이죠. 가등급이므로 회수는 15일 이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트라이에타놀 아민 이미다졸리디닐 우레아 가 15가 정답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하시느라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2회 모의고사까지 여러분 해설 강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합격의 기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꼭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긴 문제들, 엄청 어려운 문제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을 하셨으니까 부디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오시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실제 시험보다 더 길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실제 시험도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막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실제 시험에서 이래 속된 말로 좀 깡을 좀 약간 가지시고 시험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